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CES에 진출한 아이온큐라는 제목으로 무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올해부터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과연 그 기업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요것에 대해 잘 분석해준 기사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선경제의 안상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새해 CES가 양자 컴퓨터도 신설이 됐는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정도죠. 세계 3대 IT 전시회로 150여 개국 4,300개의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등등 국내에서도 삼전, 하이닉스, LG 등등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양자 컴퓨터 전시관과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더 이상 학문이나 뭔가 마이너한 게 아니라 메이저급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쪽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퀀텀 월드 컨그레스, 세계 최대 양자 컨퍼런스와 함께 CES가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퀀텀 월드 컨그레스 공홈인데 여기서 CES 우리가 간다 라고 크게 적어놨고요. 보면 1월 9일에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연설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진행을 하는데요. 누가 나오나 봤더니 커넥티드 DMV라는 곳의 회장인 조지 토마스. 이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워싱턴 DC의 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 파트너. 여기는 이제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인 마가렛 알카와, 이분도 제가 여러 번 만나본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적혀 있고, 그 외에 IBM 상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 그리고 컨티뉴엄의 최고 상업화 담당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대표인들이 오게 되고요. 아이온큐가 유일하게 스타트업 중에 껴있죠.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한번 살펴봤더니 길게 돼 있긴 한데,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뭔지, 연구실을 넘어서 주요 산업과 학문 분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컨티뉴엄, IBM, 아이온큐가 대표격으로 참여를 하고요. 패널 토론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과장된 기대와 현실을 구분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를 해줄 거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약물 개발 가속화,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물류 제조 프로세스 최적화, 재료 과학 개선 등등 어떤 트렌드가 있고 과도기 동안의 기회와 도전 과제, 그래서 모든 기업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영업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드 DMV의 회장이 이제 양자는 사업이다, 기회다라는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패널 토론을 갖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플래티넘, 가장 많이 이제 후원을 한 회사가 액센추어, IBM, 아이온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퀀텀, 컨티뉴엄, 주요 양자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전시관을 따로 운영을 하나 봐요. 여기에 이제 냉동고 기업인 블루포스, 그리고 IBM도 있고, 아이온큐, 초전도체 방식의 IQM, 마이크로소프트, 멜랜드 대학교, 컨티뉴엄, QEDC, 퀀텀 컴퓨팅도 있네요. 큐에라, 메릴랜드 대학교 등등 우리가 아는 뭐 D-Wave 같은 기업들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CES 내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주요 연설이었고, 이제 전시관에서도 따로 이렇게 연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9월 11일 오전 9시에 피터 제프맨 CEO와 딘 카스맨 전무가 나와서 총회 세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뭐 산업적인 관점, 그리고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약 20분 동안 연설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 특별한 소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나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블룸버그가 아이온큐가 선두라는 거를 강조해 준 기사가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자연 그대로의 원자를 갖다 쓰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간이 제조를 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큐비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의 이런 성과가 양자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아이온큐의 실제 상용화 사례가 더 앞서 있는 이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월 18일에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구글 양자 컴퓨팅 현실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구글은 새로운 양자 칩인 윌로우, 이게 106큐비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압도적으로 능가해서 수학 방정식을 훨씬 빠르게 해결했다는 발표와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세상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래서 기술 업계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19년에 구글이 시카모어라는 54큐빗 양자 칩으로 양자 우위를 처음으로 주장했죠. 우리가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시연은 했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될 상업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전 컴퓨터는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죠. 0이냐 1이냐.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의 값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는 흑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색상. 양자 컴퓨터는 색상 팔레트의 모든 색상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양자 비트, 큐비트가 매우 섬세해서 쉽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이 오류를 수정하고 극복해야만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 최근에 윌로우 칩으로 발표하면서 큰 관심을 다시 끌어올렸는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대규모로 상업화가 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이온큐 같은 회사는 이미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3배 이상 올랐고, 실제 공장에서, 시애틀 공장에서 양자 컴퓨터 5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최근 스위스의 한 대를 36큐비트 수준으로, AQ 수준으로 설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온큐와 리게티, 파스칼, 컨티늄 이런 회사들의, IBM 이런 회사들의 양자 컴퓨터 초기 모델들은 이미 우리가 쉽게 주요 클라우드에서 수수료 얼마만 지불하면 쓸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시뮬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는 제공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연 구글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양자 컴퓨터들은 오류가 작고 제한적이다, 성능이.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초기 상업화는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 프레스킬이라는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노벨상도 타셨고, 이분도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는 10년 뒤의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말을 많이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윌로우 칩 발표와 함께 제공된 영상에도 참여를 해서 양자 하드웨어는 이제 과학을 발전시킬 만큼 발전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매우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또 허니웰이 5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격인 컨티늄, 이온 트랩을 쓰고 있는 양자 스타트업이고, 이제 좀 이따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이 지분을 허니웰 투자자들이 팔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양자가 돈이 될 것이고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오류가 많아 본격적인 상업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투자 기회를 가지기에 좋은 시기이고 순수한 흥미로움으로도 가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충분한 오류가 수정된 고품질 큐비트로 어려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 두 개의 진영이 맞붙고 있다. 하나는 인공 큐비트, 인간이 만든 큐비트, 하나는 자연에서 원자를 가져와서 큐비트 재료를 쓰는 진영. 그래서 인공 큐비트에는 구글, IBM, 리게티, IQM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큐비트를 쓰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온큐나 컨티늄 같은 이온 트랩 또는 원자, 광자, 자연 입자를 쓰는 진영이 있죠. QLA도 이쪽에 속하게 되고, 인공적으로 만든 큐비트는 연결성도 부족하고 오류율도 높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진영에서는 이 자연 큐비트 진영 쪽이 레이저로 입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이 오류를 만들고 계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수정된 고품질 큐비트인 논리 큐비트를 프로그래머들에게 줄 수 있는지가
누가 이기는지를 정할 거라는 거죠. 근데 구글이 이제 초전도체 방식에서 어려웠던 이 큐비트가 추가되면 오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혀서 초전도체도 일말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자, 하지만 현재 자연 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퀀티늄, 아이온큐, 아톰 컴퓨팅, 큐에라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큐비트 오류율이 더 낮기 때문에. 오류율 자체는 낮지만 계산 속도는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향한 여정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 증거로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고 퀀티늄도 조만간 상장을 통해 주식이 거래 가능해질 거다. 여기에 구글의 밀로우칩 발표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열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새로운 컴퓨팅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이온큐가 현재 PSR 기준으로 200배가 넘고요. 리게티는 과거 기준으로는 130배, 미래 기준으로는 240배, D-Wave는 120배, 160배, 퀀텀 컴퓨팅은 4000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사실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거죠. 지금 양자 주식들의 주가가 단기적 과열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과열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폭발적 상승의 초입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라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가 더 이상 학문이 아니라 무려 CES의 한 켠을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요. 실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지만 중요한 것은 인공 또는 자연 큐비트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이길 거다. 상대편이 구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고 큰 매출을 내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상징적인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고 IBM은 전 세계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들은 당장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정확히 이기고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믿는 거는 아이온큐라고 생각하고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들도 아이온큐, IBM 다니는 사람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에 투자한다면 하나의 몰빵, 이거 가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하는 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두 적자 기업인데 PSR이 100배, 200배 가뿐하게 넘기 때문에 언제 이 기대감이나 성장세가 꺾여서 주가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ES에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진출을 했고 양자 컴퓨터의 위상이 달라졌다.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